안녕하십니까. 올라에듀 김재규 경찰학원에서 경찰헌법 담당하고 있는 임재경 박사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주 짧게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강평 앤드 총평을 하겠습니다. 자, 특이한 부분입니다. 모두 20문제인데 약간 예상은 했지만 무려 18문제, 어찌 보면 19문제가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문제만 무려 18개가 출제됐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론이 나올 거라고 가르치신 분들이 많았는데 모두 다 망했습니다. 조문하고 판례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8월 시험 역시 조문과 판례가 나올 겁니다. 수험생은 출제 방향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출제 자체가 판례 중심이기 때문에 합격하고자 하신다면 판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려 18개 반입니다. 두 번째 특이사항은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외우신 분들은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왜냐? 기본권 제한 이론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다루는데 과잉금지 원칙 중에서도 목적인지 수단인지 최소 침해성인지 법익 균형성인지를 구별해서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2차 시험에 그 문제가 확대될 겁니다. 단순히 기본권 제한 이론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과잉금지 이론, 과소 보호금지 원칙까지 다 살펴보시고 세분화돼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론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경찰헌법의 출제 취지가 뭐냐? 인권 보장입니다. 경찰들이 일선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과연 기본권 보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려고 경찰헌법이 도입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무려 9문제가 실제 경찰들의 기본권 관련 업무에 대해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냥 경찰헌법 공부하실 때 좋은 얘기야, 바람직한 얘기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포커싱을 맞춰야 됩니다. 실제 이게 내 업무와 내 직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이걸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관성 내지 쟁점성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공부하시면 고득점할 수가 없게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이사항, 판례만 무려 18개가 나왔다. 자, 경찰청에서는 기본권 총론 강론에서 16문제, 헌법 총론에서 4문제를 내겠노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1번 헌법 개정, 2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번 법치주의, 4번 선거제도. 이렇게 해서 원리 하나, 제도 하나, 헌법 전문 관련돼서 헌법 개정 하나, 그리고 헌법 전반에 걸쳐서 법치주의 원리 꼭 나와야 될 것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물론 총론에도 쟁점이 많지만 꼭 나와야 될 4문제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3번 문제는 정말 어렵게 출제를 했어요. 법치주의 또는 신뢰보호원칙 관련돼서 문제를 굉장히 깊게 출제했습니다. 그 헌법의 기본 논리, 기본 질서 4문제 딱 맞춰 출제했고요. 8월 시험 역시 정확하게 4문제가 총론에서 나오고 그리고 기본권에서 나머지 16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일선에서 많은 학원들이 헌정사가 나온다, 지방자치가 나온다, 온갖 말들이 많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예상한 게 다 맞죠? 제가 예상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회국가 원리 한 지문 정도 나올 거다. 딱 한 지문 나왔습니다. 법치주의,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돼서 나올 거다. 나왔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껴있기 때문에 선거 제도가 나올 거다. 나왔고요. 헌법에서는 전문 혹은 헌법 개정 절차가 나올 거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상한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수험 공부는 매우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헌법에만 무려 140시간, 150시간씩 수업 들으면서 하는 거 매우 비효율적이죠. 엑기스만 정확히 포커싱을 맞춰서 출제자를 예측하고 출제 경향을 분류하는 그런 형태의 수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김재경을 믿으시고 저 임재경을 믿으십시오. 믿으신 분들은 다 합격합니다. 조문 문제 2문제, 판례 문제 18문제. 판례 문제가 18문제가 나왔고 그 판례도 몇 문제는 정말 깊게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곡소리가 나올 정도로 2문제 혹은 3문제는 깊은 출제가 됐어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가 깊죠.
3번도 깊고 14번도 깊었습니다. 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중상입니다. 처음에 보는 순간 헉소리가 나올 정도 높은 난이도였어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읽어보면, 지문들을 읽어보면 문제는 화려하지만 답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고 불안하고 포기해버린 학생들은 망했고요. 어렵지만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 내가 아는 지식 내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학생들은 4개, 5개 이내로 틀렸을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답은 있었다. 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방향성입니다. 첫째, 판례 헌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헌법, 경찰 헌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판례 헌법입니다. 이론이 안 나왔다고, 이론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험생은 출제, 기출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하는 겁니다. 출제자가 같이 갈지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8문제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판례 헌법 비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공부하실 때 판례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조문을 중심으로 쟁점 판례를 꼼꼼하게 공부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각 문항마다 조문에 기초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13조 신체의 자유, 14조 거지전의 자유, 15조 직업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각 조문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판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냥 판례 외운다고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쟁점 중심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직관적인 공부를 합니다. 합헌이다,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다, 한정위헌이다, 한정합헌이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옛날 스타일입니다. 한 20년쯤 전. 지금 판례 헌법의 출제 경향은 저를 비롯한 많은 헌법학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으로 이루어지게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를 출제합니다. 프로세스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건 20년 전 공부 방식입니다. 지금은 꼭 왜 이게 헌법 불합치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떠한 정치적 배경과 어떠한 시사적 이슈를 가지고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임재경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헌법, 재밌는 헌법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번에 다 고득점 했습니다. 판례가 많이 나왔지만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왜 출제되고 왜 출제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출에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와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기출문제 해설에서 바로 뒤이어서 이어집니다. 화면 바꾸지 마시고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